안녕하세요, 월계중학교 친구들. 이번에는 10차시 2.2절 거듭제곱의 나눗셈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룬 내용은 거듭제곱의 나눗셈이에요. 거듭제곱의 나눗셈이 우리가 지수법칙 중에 중학교 과정에서는 조금 복잡한 내용이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 그동안에 배웠던 지수법칙은 m과 n의 크기에 상관없이 항상 쓸 수 있었다면 거듭제곱의 나눗셈에서 배우는 지수법칙은 m과 n의 크기에 따라 m이 n보다 크면 m에서 n을 빼고 m이 n보다 작으면 n에서 m을 빼서 분수로 만들어주는 이 과정이 하나씩 추가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듭제곱의 나눗셈을 할 때는 앞에 있는 지수랑 뒤에 있는 지수 이거 두 개를 비교해서 어떤 게 더 크고 작은지 판단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게 돼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이에요. a의 6제곱에서 a의 제곱을 나눠요. 우리 6이 이보다 크죠?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서 지수에 써주기만 하면 끝나요. 자, 2번이에요. x의 9제곱에서 x의 4제곱을 나눌 거예요. 이거 역시 앞에 게 더 크죠? 그러니까 앞에 거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x의 5제곱. 세 번째예요. b의 4제곱에서 b의 4제곱을 나누네요. 같은 걸 나누죠. 그러니까 우리는 1 이렇게 되고요. 네 번째, y의 1제곱에서 y의 7제곱이에요. 오른쪽 게 더 크죠? 오른쪽 게 더 크면 우리는 항상 분모로 옮겨줄 거예요. 분모로 옮겨주면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빼주면 y의 6제곱분의 1이다 하고 나올 거예요. 39쪽의 문제 2번이에요. 이번에는 나누기가 3개 연속으로 된 거예요. 자, 우리가 덧셈과 곱셈은 교환법칙이나 결합법칙이 성립하지만 우리 나눗셈에서는 교환법칙도 성립하지 않고 결합법칙도 성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눗셈이 연달아 있을 때는 우리는 항상 순서대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이게 헷갈리면 우리 12 나누기 4 나누기 2를 계산해보면요. 순서대로 계산하면 3 나누기 2가 돼서 1.5가 되고요. 만약에 선생님이 이 숫자를 바꿔서 얘부터 계산을 하면 12 나누기 2가 되기 때문에 6이 돼요. 서로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서대로 계산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해 주세요. 1번부터 볼게요. 우리 앞에 거부터 계산을 해야 돼요. a의 11제곱에서 3제곱을 빼죠. 그러면 왼쪽 게 더 크니까 아까부터 뭐라고 했죠? 그렇죠.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먼저 뺀다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나누기 a의 4제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a의 8제곱 나누기 a의 4제곱이 되죠. a의 8제곱 나누기 a의 4제곱에서도 8이 4보다 크니까 그대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줄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a의 4제곱이 된다 라고 확인할 수 있죠. 이제 2번을 풀어볼 거예요. 우리가 나눗셈을 계산하기 전에 항상 괄호부터 먼저 계산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수법칙 두 번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지수법칙 두 번째를 사용하면 x의 9제곱에서 x의 3 곱하기 3제곱을 나눌 수 있고요. 이러면 x의 9제곱 나누기 x의 9제곱이 되죠. 9랑 9가 같아요. 같으면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오늘 배운 거에 의해서 1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3번을 풀어볼게요. 2번하고 똑같이 가로를 먼저 계산해 줘야 돼요. 가로를 계산할 때 우리는 지수법칙 두 번째 a의 m제곱의 n제곱은 a의 mn제곱이다를 활용해요. 그러면 b의 5제곱의 4제곱은 b의 5 곱하기 4제곱이 되고요. b의 4제곱의 6제곱은 b의 4 곱하기 6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b의 20제곱 나누기 b의 24제곱이고요. 20과 24 뒤에 게 더 크죠? 뒤에 게 더 크면 분수로 만들면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는 형태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의 4제곱분의 1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이에요. 4번은 우리가 1, 2, 3번을 합친 문제예요. 나누기가 2개 연달아 있고 소괄호로 이런 식으로 묶여 있죠. 그러면 우리 먼저 소괄호부터 풀어줘야 돼요. 이거 여기다 풀어볼게요. y의 6제곱의 제곱은 y의 6 곱하기 2제곱이니까 y의 12제곱이 돼요. 그리고 y의 4제곱의 제곱은 y의 4 곱하기 2제곱이니까 y의 8제곱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y의 12제곱 나누기 y의 8제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거부터 계산을 해줄 거고요. 앞에 거부터 계산을 해주면 10이랑 1이죠. 이쪽 게 더 커요. 그러니까 그대로 빼기 이렇게 되고 나누기 y의 8이에요. 그러면 y의 11 나누기 y의 8이죠. 그런데 또 11이 8보다 커요. 11이 8보다 크니까 빼기 그대로 써서 11 빼기 8 해서 y의 3제곱이 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스스로 해결하기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라네요. 자, 먼저 1번이죠. 우리가 A의 네모에서 A의 4를 나눠요. 그러면 A의 네모에서 4를 뺀 게 A의 5제곱이 돼야 돼요. 우리 밑이 똑같은데 두 식이 같으려면 지수 부분이 같으면 되기 때문에 네모 빼기 4는 5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네모는 9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2번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2번 문제는 우리가 곱하기랑 나누기로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막 섞여 있으면 순서대로 계산을 해주면 되고요. 곱하기는 지수법칙 첫 번째 거를 사용했죠.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더하기 n제곱과 같더라. 그리고 나누기는 오늘 배운 세 번째 지수법칙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의 9제곱 곱하기 x의 네모제곱 나누기 x의 3제곱은 x로 쓰고 위에다가 9 더하기 네모 요거는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빼기 3 이렇게 돼요. 얘가 x의 11제곱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은 또 밑이 x로 같죠? 그러니까 지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9 더하기 네모 빼기 3은 11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 6 더하기 네모는 11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따라서 네모는 11 빼기 6 해서 5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 답은 네모는 9, 두 번째 문제 답은 네모는 5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5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지수 법칙을 활용하는 문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항상 고려해야 되는 게 밑을 똑같은 수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밑을 통일시켜 주어야 한다는 건데 이 밑을 통일시켜 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2의 제곱부터 2의 10제곱까지 3의 제곱부터 3의 6제곱까지를 이야기해 준 적이 있어요. 그거를 잘 기억한다면 우리가 64가 2의 6제곱, 8의 64니까요. 2의 6제곱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요.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냐. 64의 세제곱은 2의 6제곱의 세제곱이고요. 그러면 지수법칙 두 번째 거를 활용해서 2의 6 곱하기 3제곱이라 2의 18제곱이 된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 건데 64의 세제곱 나누기 2의 7제곱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위에 파란색 식을 그대로 쓰면 2의 18제곱에서 2의 7제곱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자, 18이 7보다 크죠. 그러니까 그대로 쓰고 큰 거에서 작은 수를 빼준다고요. 이게 지수법칙 3번이죠. 그러니까 2의 11제곱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얘가 2의 a제곱이 돼야 되니까 우리는 a가 11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답니다. 6번 문제예요. 선생님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렇죠. 밑을 통일시켜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5로 통일을 시킬 건데 25가 5의 제곱이죠. 5의 제곱이니까 우리는 25의 5제곱, 25의 5제곱은 5의 제곱의 5제곱이니까 지수법칙 두 번째 거를 활용하면 우리 5의 2 곱하기 5 10제곱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선생님과 여러분은 25의 5제곱 나누기 5의 3x는 5의 제곱분의 1을 풀어야 돼요. 자, 이거 풀 건데 선생님 일단 위에서 한 대로 변형을 시키면 5의 10제곱 나누기 5의 3x 제곱은 5의 제곱분의 1이 된다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지수법칙에 의하면 이렇게 분수꼴로 바뀌는 거, 분수꼴로 바뀔 땐 언제 사용할 수 있었냐? 앞에 있는 지수보다 뒤에 있는 지수가 더 클 때 사용할 수 있었고요. 또한 뒤에 있는 지수에서 앞에 있는 지수를 빼서 분모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의 제곱분의 1은 알고 보니 5의 3x 빼기 10제곱분의 1이 되고요. 이러면 이 2는 3x 빼기 10을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항을 하면 3x는 12 이렇게 되고요. 나누어주면 3으로 x는 4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자연수 x는 4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7번 문제예요. 우리가 가로, 세로, 대각선에 있는 세 식의 곱이 모두 같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그 같은 곱이 무엇인가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대각선에 숫자가 적혀 있죠. 그러니까 먼저 대각선에 있는 세 개를 곱해 볼 거예요. 그러면 x제곱 곱하기 x의 5제곱 곱하기 x의 8제곱으로 모두 곱이 같아야 되니까 첫 번째 지수법칙, 즉 더하기로 바꾸는 걸 사용해 주면 우리는 x의 15제곱이 나와야 한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알 수 있냐? 기억 곱하기 x의 5제곱 곱하기 x의 세제곱은 우리가 x의 15제곱이 나와야 되고요. 이 식 변형시켜주면 기억은 x의 양변을 x의 5제곱 곱하기 x의 세제곱으로 나눠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x의 8제곱분의 x의 15제곱이죠. 오늘 배운 지수법칙을 사용하기 위해서 나누기 형태로 바꿔주면 x의 15제곱 나누기 x의 8제곱이 되고요. 이거 x의 15 빼기 8제곱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은 x의 7제곱이 된다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이번엔 니은을 구할 거예요. 니은을 구하기 위해선 니은 곱하기 x 세제곱 곱하기 x의 8제곱이 x의 15제곱이 나와야 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니은은 x의 3제곱 곱하기 x의 8제곱 분의 x의 15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3제곱 곱하기 8제곱이 x의 11제곱이 되고요. 이거 나누기로 고쳐주면 x의 15제곱 나누기 x의 11제곱 앞에 부분이 지수가 더 크니까 오늘 배운 지수법칙에 의해서 x의 15 빼기 11제곱이 되고요. 그러니까 x의 4제곱이 된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기억은 x의 7제곱, 니은은 x의 4제곱이 될 거예요. 이번엔 8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동양에서는 일십, 백천, 만 다음에 나오는 만, 억, 조, 경, 해 이런 숫자들을 10의 거듭제곱으로 이렇게 불렀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항아사는 정의 몇 배인지 구하래요. 그러면 항아사는 정의 k배다 이 k 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죠.
문장제 문제가 복잡하게 생겼지만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면 간단한 문제가 돼요. 그러면 항아사 여기 있죠? 10의 52제곱이에요. 그러니까 10의 52제곱은 정 어딨죠? 바로 위에 있죠? 10의 40제곱이네요. 그러니까 10의 40제곱 곱하기 K다. 이러면 K 미지수는 등식의 성질을 써주면 10의 52제곱 나누기 10의 40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나눗셈이니까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줘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주면 10의 12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K가 10의 12제곱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아사는 정의 10의 12제곱 빼다 라고 말할 수 있답니다.